1차전이 없어지니까 인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또. 그러게요. 김태균 아까워 죽겠어. 근데 이승용 감독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캠프 때. 김 기자가 볼 때는 우리 몇 등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승용 감독이 선수단 미팅에서 올 시즌 목표 승수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승수도 얘기해요? 생각보다 높아요. 몇 승인데요? 팬분들은 이제 SK, SSG의 선수 육성에 대한 만족보다는 불만이 많잖아요. 뭐 사실 한 게 없으니까 뭐 제대로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그 중심에 김 기자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물론 김태우가 뭐 강한 유망주를 고평가하는데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약간 뭐 그거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바뀌어요. 단장 바뀌면은 바뀌고 사장 바뀌면 바뀌고 어떨 때는 외국인 감독 하자 그러다가 다음 해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중구난방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물론 저는 육성은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드래프트. 그다음에 어떻게든 마지막에 1군 감독이 이 육성을 마무리를 할 것이냐. 2군에서 아무리 잘 키우면 뭐합니까? 1군 감독이 안 쓰면 육성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박성환 선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2군에서는 이미 보여줄 게 없는 선수였어요. 근데 1군에서 고전할 때 김원정 감독이 그냥 눈 질끈 감고 밀어주니까 결국 거기 성공해서 육성이 완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내려보냈으면은 박성환은 지금도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였을 거야. 그렇죠. 근데 스카우트도 잘 안 됐지. 왜냐하면 성적이 계속 꾸준히 났으니까 사실 뭐 상위표를 못 뽑았잖아요. 거기에 인천팜 다 황폐화돼 있었지. 뭐 그때는. 근데 이게 1차전이 없어지니까 인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또 한번. 그러게요. 김태균 아까워 죽겠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좋은 자원들 물론 좋은 자원들이지만 탑 3를 수급을 못했잖아요. 사실 한 명 있었다면 윤태현인데 이제 윤태현 선수도 좀 고전을 많이 했고 근데 거기에서 육성도 좀 확실하게 체계를 못 잡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완성돼서 추천합니다라고 하면 1군 감독이 쓰는데 굉장히 좀 인색했었고 왜냐하면 뭐 그냥 기량이 검증된 베테랑들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성적 놓고 싸우는 1군 감독들은 선뜻 집어들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그런 카드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지금 단장 감독 다 바꾼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봐야죠. 올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봐야 할 것 같고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 뭐 지켜봐야죠. 뭐 그거는 이제 뭐 그쪽이 결정을 한 거니까. 근데 저는 뭔가 매뉴얼 가지고 좀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게 매번 바뀌어요. 또 이번에 김재현 단장 오니까 또 바뀌었어. 그 전에 김성현 단장 오니까 또 바뀌어. 유성규 단장 왔을 때 바뀐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또 팀장이 바꾼 적이 없는데요. 그대로 이어가는데.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좀 바뀌었지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육성팀에서 확실히 프런트가 평가를 잘해야 한다. 지금 SS가 육성이 되려 그러면 빨리 평가해야 돼요. 옛날처럼 옛날에 SS가 온정주의가 많았어. 이 선수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든 뭐 데리고 터트려 보려고 뭐 좀 가고 이랬는데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판단해서 이 선수 선발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불펜을 보내고 이 선수 내 안 된다 그러면은 포지션을 바꿔주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지원 많이 해줘야 돼요. 저는 좀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군 캠프 가도 1군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2군 너무 지원이 안 돼요. 프론트도 마찬가지고 뭐 지원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뭐 육성하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육성을 하라 그러면은 2군의 돈을 1군 못지않게 써야 돼요. 코치들도 더 많이 하고요. 훈련 보조 요원들도 더 많이 뽑아주고요. 아니 훈련을 누가 더 많이 합니까? 1군이 많이 해요? 2군이 훨씬 더 많이 해요. 더 훈련 시간도 길고 그러면 훈련 보조 요원도 2군 더 많이 뽑아줘야지. 근데 안 뽑아줘. 그러면서 육성하래.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구단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SSG 말대로 육성하려고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 분명히 좀 사장님이나 이런 분 단장님들 이런 분들이 더 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한 명씩만 1군 선수 만들어서 올려보내면요 10년이면 10명이에요. 주전 라인업이 싹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FA 나중에 산다고 하지 말고 몇십억 들어가지고 좀 이런 것들부터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육성 성과를 좀 논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장님 바뀔 때마다 다 중구난방이고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마음에 안 들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덥지는 않은데요.
올해 대만 피처스 캠프 갔잖아요. 자, 김태우 유망주 아닙니다. 믿었지 않다라니까 바로 뭐 이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제일 좋은지 물어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망주, 유망주. 투타 한 명씩. 타자는 박찬현 선수가 좀 그래도 네. 제일 눈에 좀 띄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아 보였고 성품 같은 경우에도 좀 슈퍼스타로 클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타로 클 선수라 슈퍼스타로 클 선수의 차이는 저는 성품이 다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그걸 뛰어넘고 오르는 거는 성격의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박찬현 선수는 물론 이제 스타가 되는 것도 오래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스타까지만 가면은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성품을 좀 가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제가 볼 때는 정현승 선수 외야수인데 야구를 굉장히 예쁘게 알고 한다. 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수비도 굉장히 좋고 어깨도 좋고 작전 수행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당차요. 막 사인 놓친 척하면서 그래요. 신인 선수가 사인 내잖아요. 손시현 감독이 사인 냈는데 한참 쳐다보고 있더래. 아 사인 놓쳤나? 번트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한참 쳐다보고 있더래 하고 놓쳤나 보다 사인을 이러고 했는데 바로 내려서 번트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까지 다 있는 뭐 그런 선수라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준세 선수도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고 투수 쪽이 좀 약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투수가 약해. 근데 이번 드래프트는 야수 위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래프트도 조금 좀 뭔가 좀 섞었으면 좋겠어. 어느 애는 투수 죄다 뽑아버리고 어느 애는 야수 죄다 뽑아버리고 물론 이제 그게 그 순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번 하나하나 따지고 이유를 다 보면은 다 이유는 다 있죠.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승용 감독이랑 플로리다 때 이야기를 한 거는 투수를 1차 때 19명 데리고 갔나요? 19명 데리고 갔던 것 같은데 1군 플로리다에 네. 그러면 서진용까지 20명이잖아요. 이 20명 가지고 한 시즌을 해야 한다. 그만큼 뭐냐면 아직까지 1군과 2군 캠프 남은 선수들 사이에 격차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빨리 좀 좁혀야겠죠. 근데 투수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대할 만한 선수 뭐 서상준. 뭐 팬분들이 뭐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일단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차치하고 그냥 공만 보면요. 불펜 투구하는 거 보면 너무 매력 있어요. 진짜 꽝꽝 찍혀요. 저는 감히 직구 하나, 포심 하나는 윌머 폰트급이라고 봅니다. 근데 폰트 선수를 제가 실제로 불펜 피칭을 캠프 때는 이게 좀 양해 구하고 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기자들이 가서 이제 그거보다 뭐 더 좋으면 좋았지 못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폰트 선수의 그 정도의 구위는 된다.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요? 물론 제구가 막 너무 날려요. 지금 이제 1군에서 당장 쓰지는 못할 상황인데 어쨌든 육성팀에서는 10이닝만 1군에서 올해 던지게 하자. 그럼 성공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투수 서상준, 야수는 뭐 박지환은 이 두 선수가 김태우 유망주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김태우 유망주는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자꾸 이러면 앞날에 창창한 선수들을 막지 마세요. 근데 야수 쪽에서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보였어요. 김태윤 선수도 야구 야무지게 잘하더라고요. 누구요? 김태윤. 아, 이번에 제대한 내야수? 선수. 네, 내가 야무지게 잘하고 뭐 김창평 선수와 이런 선수들은 뭐 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선수들이니까 이승민 선수는 확실히 좀 치는 재능은 있어 보이고요. 손목 힘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 수비가 좀 문제였는데 제가 볼 때 수비는 구르면 됩니다. 손시현 감독이 뭐 굴리는 거는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민, 김창평이라는 이 공격은 좋은데 수비가 안 되는 이 외야수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 가지고 손시현 감독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2년 전에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한 팀인데 지금 전문가들이 SSG를 5강 후보로 거의 안 놓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SSG 올해? 저는 포스트 시즌 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 부자가 뭐 망하지도 않았지. 사실 따지고 보면 작년에 3등 했잖아요. 3위 그래도 네. 3위한 팀한테 망했다 그러면 그 네. 밑에 팀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근데 네. 안 망했고 부자가 안 망했고 그리고 그 부자들이 그 전력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뭐 나이들이 한 살 더 먹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기둥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좀 상수가 좀 많은 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글쎄요. 뭐 작년보다 사실 좀 힘들어진 거는 맞죠. 왜냐하면 이제 전력 부강이 없었고 뭐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한 살 더 나이 먹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겠고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막 희망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발굴이 됐는데 SSG는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뭐 별게 없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예상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도 충분히 뭐 포스트 시즌 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순영 감독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캠프 때. 김 기자가 볼 때는 우리 몇 등 할 것 같냐? 저는 3등은 해야 하는 전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 아니 뭐 팀 연봉만 봐도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근데 좋은 선수들이 작년에 떨어지는 폭이 좀 컸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원래 하던 것들을 좀 반등을 시키면은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한다. 3등 정도는 해야 해. 오히려 당위성이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이순영 감독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올해 올 시즌 판도 보면은 LG, KT, 뭐 두산, 뭐 기아, 뭐 이런 팀들이 이제 상위권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LG, KT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는 승률이 떨어질 것 같고, 글쎄요, 기아가 쉽게 그렇게 한 번에 팍 스텝업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변수라고 보고. 두산도 어쩔 때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어쩔 때 보면은 아 이게 이래서 이 팀이 승률이 이렇구나라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래서 SSG가 이승용 감독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께 딱 제대로 서 있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어떻게 그거를 제대로 서게 만드느냐 이런 과정들이 관건이 되겠죠. 1차 캠프 플로리다 끝날 때 그때 선수단 모여놓고 미팅 하잖아요. 이제 모자 막 이렇게 하고 사인도 찍고 뭐 하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이순용 감독이 선수단 미팅에서 올 시즌 목표 승수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승수도 얘기해요? 생각보다 높아요. 몇 승인데요? 아 그거는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그 승수가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제가 그때 한번 이 채널 다시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용 감독이 80승 넘나요?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시는데 높으면 80승 넘는 건데. 네, 어쨌든 높아요. 그 정도 승수 목표 승수 한다고 하면은 못해도 4등 예상합니다. 오 최고인데요? 제가 3등. 물어본 야구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SSG를 높게 두는 분이 없던데. 그리고 이제 SSG 관계자들도 자신감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SSG가 시즌 중에 5연패 이상 했을 때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죠. 5연패하고 있을 때는 막 그때 막 비판 기사 쓴다고 바쁠 때라 안 될 거야. 하면은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못했니. 너무 약하게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선수들도 거기에 대해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시즌 초반 레이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SSG에 대해서 그 매년 이제 연말 12월 말에 되면 이제 김태우 기자가 이렇게 어워드 만들잖아요. 10개 부문 해갖고. 그렇죠. 네. 그거 매년 하는 거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이거 은근히 신경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단발성으로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냥 말았는데.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쌓이다 보니까 뭐 매년 어떻게 보면 뭐 당위성 있게 해야 하는 것처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선수들도 뭐 가끔 이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프런트도 고맙다라고 전화 한번 오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10개 부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10개 부문을 딱 물어보고 그러니까 직문직답할 수 있게 생각하지 말고 느낌상으로 미리 보는 2024년 스테어 어워드 투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안 나. 바로바로 나와야 하나? 이거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나와야 하나? 생각하지 말고 느낌대로. 느낌대로. 네. 투수. 김광현, 타자. 최정, 헌신. 추신수, 기량발전. 안상현, 새얼굴. 새얼굴, 조병현, 수비. 최지훈, 이군 선수. 정현승, 그다음 재기. 문, 박, 한. 3명. 이거는 뭐 그냥 제 바람이에요. 네. 박종훈 빼고는 그렇게 재기라고 할 정도로 못하지는 않았잖아요. 아니지. 하면 준돈이 있는데 하면은 그거보다 더 잘해야지 하면. 그렇죠. 그럼 좋다. 박종훈 그러면. 네. 지도자. 조동화. 프런트. 육성팀. 네. 역시 바로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 뭐 3, 4위 하겠네요. 3, 4위 하고 육성까지 다 잡고. 네. 이제 김태우 기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요. 뭐 당초에 한 20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40분 얘기한 거 이게 같아요. 뭐 분량 많으면 뭐 유단 입장이 좋은 거 아닌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목이 아프네요 진짜 뭐 지금 네. 편집하시겠죠. 네 편집하시겠죠. 네. 하여튼 뭐 오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재밌는 시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